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녹용과 산삼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귀하다는 각종 보양식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기만 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마음은 20대 청춘처럼 뜨겁게 타오르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차갑게 식어버려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남모르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드신 그 비싼 보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이 그 영양소의 풍요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돈 100원짜리 이 작은 알약 하나가 그 막힌 혀를 뚫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공감의 의미로 한글로 네라고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남성 건강의 대반전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의 잃어버린 활력과 자존심을 의학으로 치유하는 생명공학 박사 이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교과서적인 뻔한 건강상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늘어놓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의학계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하지만 늙어가는 남성의 몸에서 벌어지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생물학적 비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밤자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그저 세월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생명공학자의 냉철한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자연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라는 정교한 생체 공장의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우리 몸의 처절한 비명소리이자 적색 경보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고기, 그리고 각종 비싼 영양제는 이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쏟아부어지는 최고급 석탄과 연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 좋은 무연탄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정작 그 연료에 불을 붙일 점화 장치가 고장 나 있다면 그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타지 않은 석탄들이 쌓이고 썩어서 발전소 내부를 병들게 하고 굴뚝을 막아버리는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딱 그 짝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산삼을 먹고 장어를 먹지만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점화 플러그가 꺼져 있기에 몸은 무겁고 뱃살만 나오며 혈관은 막혀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로 국내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겉모습은 중후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셨지만 저와 마주 앉은 그분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놓으셨는데 그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수백만 원짜리 공진단부터 해외에서 공수해온 희귀한 영양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좋다는 건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지옥 같습니까?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10년 연하의 아내 옆에 눕는 게 이제는 공포스럽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목석 같으니 아내 보기가 민망해서 차라리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싶을 지경입니다. 제가 정말 남지로서 끝난 겁니까? 그분의 처절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세포 기아 상태, 즉 세포가 굶주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이 비싼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십시오. 회장님의 몸은 지금 영양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영양소를 흡수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다 못해 금덩이를 쏟아붓고 계신 격입니다. 제가 그분께 내린 처방은 단돈 몇만 원이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비타민제 하나였습니다. 의아해하는 그분께 제가 설명해 드린 비밀은 바로 위산 저하라는 생리적 변화였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의 위장은 무소에도 녹일 만큼 강력한 염산을 뿜어냈습니다. 이 강력한 위산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가 먹는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하고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캐내는 광부 역할을 합니다. 그 보물 중에서도 남자의 정력과 활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은 자연 상태에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 속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위 속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위산이 꽝 하고 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0대가 넘어가고 60대에 접어들면 위장 점막 세포가 노화되면서 위산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 100% 나오던 위산이 30%에서 40%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산이 묽어지니 아무리 좋은 한우를 먹고 전복을 먹어도 비타민 B12는 단백질 속에 갇힌 채 그대로 장을 통과해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입으로는 황제처럼 먹었지만 세포는 거지처럼 굶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공장의 가동 중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을 돌리는 핵심 열쇠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로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뱃살이 되고 혈관에 기름때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지 않고 청은망은 몸이 무거운 이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만사가 귀찮은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남성성의 상실입니다. 남자의 그곳이 힘있게 일어서려면 혈관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순식간에 확장되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쏠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 혈관 문을 열어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라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고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또다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관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산화질소 생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야한 상상을 하고 분위기를 잡아도 뇌에서 보내는 명령이 혈관까지 전달되지 않는 소위 신호 단절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엔진 오일이 없는 채 최고급 휘발유만 계속 넣으면서 차가 안 나간다고 엑셀을 밟아대고 계셨던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저는 회장님께 약국에 가서 당장 비타민 B12 단일 제제를 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쥐꼬리만 한 양으로는 이미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몸을 적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려 10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고용량을 처방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과한 양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은 이미 흡수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을 쏟아부어야 겨우 필요한 만큼의 양이 억지로라도 흡수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고농도 요법을 통한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알약을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시작하는 시간이며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비타민 B12의 흡수 경쟁률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물과 섞이지 않아야 그나마 남아있는 위산이 오롯이 이 알약을 분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저녁에 드신다면 뇌가 각성되어 밤새도록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불면의 밤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아침을 여는 태양과 같은 에너지원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지만 딱 일주일 뒤 제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기운 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텐트를 쳤습니다. 그분의 들뜬 목소리에서 저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생명의 불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B12로 엔진을 켜고 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이 뜨거워진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냉각수와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시동만 걸어놓고 계속 공회전만 시키면 엔진이 터져버리듯 우리 몸도 에너지만 뿜어내고 제대로 식혀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치열하게 돌아간 여러분의 육체를 밤사이 완벽하게 수리하고 재생시켜줄 밤의 해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비법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요법은 절반의 성공, 아니 어쩌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미완의 처방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의 활력을 밤까지 이어가고 남성의 강인함을 완성하는 밤의 비밀 병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비타민 B10이라는 점화 플러그로 엔진을 강력하게 켰다면 이제는 그 뜨거워진 엔진을 식히고 정비할 밤의 기술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낮 동안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몸은 과열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만 밟아댄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연기가 피어오르고 엔진이 터져버리며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아서 낮에 에너지를 태웠다면 밤에는 반드시 그 열기를 식히고 망가진 부품을 조여주는 회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비타민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밤의 수호신이자 두 번째 기적의 알약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그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때나 먹는 영양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그네슘은 60대 이후 남성들에게 있어 비타민 B12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미네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천연, 이완제이자 닫혀버린 혈관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윤활유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아주 잘 맞아서 낮에는 활기차게 일하고 밤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브레이크 페달인 부교감 신경이 고장 나버립니다. 분명히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시끄럽고 어깨는 잔뜩 뭉쳐 있으며 다리는 저릿저릿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여전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투입되면 우리 뇌와 신경에 이제 그만, 전쟁은 끝났다, 쉬어도 좋다 라는 강력한 휴전 신호를 보냅니다. 잔뜩 곤두선 신경을 진정시키고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근육을 이완시켜 여러분을 깊고 달콤한 숙면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시간입니다. 잠을 설치면 남성 호르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을 통해 얻는 깊은 잠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정력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 열쇠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쇠가 있어도 문 자체가 녹슬고 뻑뻑하다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둘러싼 평활근이라는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도록 돕습니다. 산화질소가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낼 때 마그네슘이 충분하다면 혈관은 아주 유연하게 반응하며 쩍하고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순간 뜨거운 혈액이 거침없이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강인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그네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마그네슘 주세요 라고 하면 10중 8구 약사님은 가장 싸고 흔한 산화 마그네슘을 권해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뒷면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힌 제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장을 자극해서 설사만 유발할 뿐입니다. 돈 버리고 몸 버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은 흡수율이 높은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마그네슘 혹은 글루콘산 마그네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약사님께 설사 안 하고
흡수 잘 되는 고급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가격이 몇천 원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용량은 하루 400mg 정도가 적당한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200mg 한 알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섭취 타이밍은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십시오. 이 습관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식당을 운영하시던 60대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예민해서 직원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소리를 지르고 밤에는 화병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부 관계는커녕 각방을 쓴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께 다른 처방 없이 밤마다 질 좋은 마그네슘을 400mg씩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수면제도 아닌데 잠이 오겠냐며 투덜거리셨지만 딱 2주일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꿀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잠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낮에 화가 안 납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마누라 얼굴도 예뻐 보이고 요새는 슬슬 합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분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남자의 활력은 단순히 하반신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거나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침을 여는 열쇠인 비타민 B12와 밤을 지키는 방패인 마그네슘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는 거침없이 시동이 걸리고 낮에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솟구치며 밤에는 깊은 휴식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진을 고치고 냉각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만약 연료가 지나가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피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혈관 문을 열려고 해도 그 통로가 좁아져 있다면 혈액은 결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남성 활력의 마지막 퍼즐이자 활용점정은 바로 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는 대청소 작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법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 찬장이나 동네 방앗간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할 이 마지막 비법은 한국인의 밥상에 흔히 올라오는 이것을 활용하여 혈관 속의 기름때를 녹여내고 피를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기적의 식품입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알약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완벽한 남성 건강의 삼위일체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오메가3 영양제를 비싼 돈 주고 사 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자연에서 가짜낸 이 식품 한 숟가락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캡슐 10여 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이것 또한 먹는 방법이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조리해서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발암 물질을 마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20대처럼 깨끗하게 되돌려줄 자연의 청소부에 대한 비밀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까지 알아야만 여러분의 변화는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불씨를 거대한 횃불로 만들어드릴 마지막 비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엔진을 점화할 불씨와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이 관문이야말로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기적의 결실로 맺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 시동을 걸고 정비를 마쳤다 한들 그 차가 달려야 할 고속도로가 온갖 쓰레기와 바위 덩거리로 꽉 막혀 있다면 차는 단일 미터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바로 그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남성다움의 본질은 결국 피의 흐름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혈액이 거침없이 하반신으로 쇄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남자는 강인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사용해온 여러분의 혈관 내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때와 혈전이라는 찌꺼기로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꽉 막힌 도로를 뚫어주지 않는다면 앞서 드신 비타민과 마그네슘은 그저 꽉 막힌 도로 위에 서 있는 페라리 자동차일 뿐입니다. 이제 이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특급 청소부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아니, 박사님, 겨우 들기름입니까?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생명공학자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들기름이야말로 신이 한국인에게 내린 최고의 혈관, 청소제이자 천연 혈액 희석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해외 직구까지 해서 드십니다. 물론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는 훌륭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그 캡슐 속의 오메가3가 과연 얼마나 신선할까요? 대부분의 오메가3 제품은 거대한 공장에서 추출되어 캡슐에 담긴 채 배를 타고 몇 달을 건너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 즉 썩기 시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산패된 기름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다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들깨를 동네 방앗간에서 갓 짜내어 그 신선함이 살아 숨쉽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강력한 오메가3가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맑은 물처럼 찰랑거리게 만듭니다. 피가 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좁은 골목길 갔던 혈관이 뻥 뚫리면서 혈액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 특히 가장 중요한 그곳까지 막힘없이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0대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계셨고 발기부전은 이미 10년 넘게 포기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혈관 나이를 측정해보니 90대 노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잠들기, 전 마그네슘,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 때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게 했습니다. 딱 석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김 선생님은 의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신 겁니까? 혈관이 10년은 젊어졌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약을 줄여도 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사님, 아침마다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혈관이 뚫리니 인생도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주의하셔야 할 생사가 걸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들기름을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는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몸에 좋다고 해서 들기름으로 달걀 프라이를 해 드시거나 뜨거운 국에 넣고 팔팔 끓여 드신다면 그것은 혈관 청소부를 드시는 게 아니라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들기름이 발연점을 넘어서 타버리는 순간 좋은 성분은 모두 파괴되고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독소로 돌변합니다. 절대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 B12를 드시고 난 뒤 아침 식사 직전에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을 생으로 꿀꺽 삼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만 먹기 거북하다면 다 된 밥에 비벼 드시거나 나물 무침의 마지막 단계에 불을 끄고 살짝 버무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방법 또한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도 아주 예민합니다.
투명한 병에 아닌 짙은 갈색 병에 담긴 것을 고르셔야 하며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깝다고 큰 병을 사지 마십시오. 들기름의 유통기한은 개봉 후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썩은 생선을 먹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작은 병을 사서 신선할 때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비타민 B12,000 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꺼져가는 엔진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꽉 막힌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400mg 한 알로 과열된 몸을 식히고 깊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삼중주가 매일 반복될 때 여러분의 몸은 시간을 거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강력하며 무엇보다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그래 좋은 이야기였어 하고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당장 약국과 방앗간으로 달려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달 뒤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빛과 자신감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이수진 박사는 대한민국 모든 중년 남성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청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변화된 여러분의 놀라운 경험담을 이 영상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상쾌하고 모든 밤이 평온하며 모든 순간이 남자로서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